자, 4회차의 13번 문제. 해석이 올바른 걸 고르라고 합니다.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 얘는 지금 공통적으로 조동사 뒤에다가 이런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 should는 완료 형태가 따라오면 뭐뭐 했어야 됐다라는 어떤 표현? 그렇지. 후의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고요. may는 뭘 나타내는 거? 아마도 뭐뭐 했을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를 갖다 붙이면 얘는 뭘 나타내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만 제외하면. 그렇지. should만 제외하면. 그래서 must가 등장하면 분명히 뭐뭐 했었을 텐데, may는 뭐뭐이지 않았을 건데, can't가 붙으면 뭐뭐일 리 없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should를 제외하면 다 추측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may는 가능성이 낮은 거니까 이런 허락의 표현 말이 안 되겠죠? 자, 3번은 used to 플러스 동사원형 하면 무슨 뜻이죠? 그렇지. 하곤 했다겠지. 익숙하다가 되려면 비동사 필요하고 ing도 필요했었고. 자, 이거 기억할까? 이 out는 무슨 뜻? 그렇지. 얘는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의무의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ought to 나오면. 나머지 것들은 간단한 거지만 요거는 체크할까? 얘들아, during 뜻이 뭐지? during? 뭐뭐 하는 동안.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는 구분합시다. 하나는 during, 또 하나는 while. 차이점. during은 전치사, while은 접속사. 같은 의미를 갖는 접속사랑 전치사를 구분하는 문제는 수능을 보는 그 순간까지 계속 출제가 됩니다. 차이점은 뭐만 기억하면 돼? 접속사 뒤에는 동사가 들어가고 전치사 뒤에는 동사는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단순히 명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구분하는 건 나빠요. 왜? 접속사가 나와도, 예를 들어 접속사가 나와도 명사는 들어간단 말이야. 주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동사가 들어가면 접속사, 못 들어가면 전치사.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13번에 5번 체크하면 되겠고 14번 빈칸에 쓰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관계대명사 파트가 되겠죠? 1번에 보시면 그녀는 대화를 나누고 있어. 선행사는 사람이겠지.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누구가 들어가야 돼? 자, 여기 들어가는 건 whom이 들어가겠죠? 왜? 선행사는 사람이야. 뒤에 목적어 빠졌으니까 목적격이야. 하지만 전치사 뒤에서 무조건 whom만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지. 그래서 whom은 탈락. 자, 두 번째 거 from이란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앞에는 different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즉 선행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선행사는 앞에 있는 명사였으니까. 선행사가 없다 들어갈 수 있는 관계사 누구? 무조건 what이겠지. 선행사가 없으면 what은 무조건이었어요. 선행사 없고 뒷문장 불완전하고. 자, what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항상 똑같은 어떤 구조를 보일 테니까. 자, 그 다음 거 I got a violin. 이거를 뭐 구했나봐. 동사 was가 나왔으니까 무슨 격? 주격. 사물의 주격. 하지만 콤마가 나왔다.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 누구는 안 돼? that은 안 되죠. 계속적 용법은.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사물의 which, 탈락. 그러면 다 제끼면 정답은 1번과 5번이 되겠네. 그치? 1번과 5번. 됐죠? 15번. 다음 중 대화가 어색한 걸 고르라고 합니다. 정답은 몇 번? 몇 번을 골랐을까?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5번. 왜? 그녀는 be proud of, 자랑스러워. 뭐? having won a beauty contest. 뭐 대회 나가서 우승했나 봐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 얘가 자랑스러워하는 시점은 뭐죠? 얘가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시제는? 그렇지, 현재겠죠. 그지? 그럼 얘가 수상한 거는 과거입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명사가 필요하지. 그 명사 자리에 동명사를 쓰고 있겠지. 하지만 동명사나 부정사를 쓰는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시제 일치. 때 having pp를 썼다라는 건 시제 불일치. 따라서 앞에가 현재면 얘는 과거가 되겠죠. 그럼 과거에 수상을 했고 지금 기분이 좋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맞대요. 나는 기억합니다. 뭐 했어? 그녀가 그거에 대해서 말한 걸 기억한다 이거겠지. 그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remember 뒤에다가 to를 쓸지 ing를 쓸지를 구분하라는 얘기야. to와 ing의 차이가 뭐였어? remember to 하면 to는 할 것, ing는 한 것. 그럼 그녀가 자랑스러워 한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건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따라서 여기서 의도하는 건 투부정사가 아닌 ing를 쓰면서 talking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녀가 얘기했던 것을 기억한다라는 의도로서 투부정사가 아닌 이미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 talking이 되는 거. 그럼 하나 물어보자. 얘는 왜 쓴 거야? 이 her. remember 이라는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수행하는 동명사 ing가 나왔어. 나는 그렇지 기억하죠. 말했던 걸. 이 말은 내가 한 거야? 그녀가 한 거야? 그녀가 한 거겠지. 즉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밝히고 있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어떤 형태가 필요했어? 그렇지. 목적격을 쓰거나 소유격을 쓰기로 되어 있었어. 근데 여기는 her 나왔으니까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이 자체적으로 판단은 어렵겠죠. 근데 만약에 헷갈리면 목적격으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시험 문제에선 목적격을 요구하는 문제가 흐름상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는. 옛날엔 소유격, 지금은 목적격. 오케이? 그래서 구분 잘 해주시고 다음 문제 16번으로 갑시다. 이런 건 진짜 틀리면 말도 안 되는 문제겠죠. 관심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6번의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4번. 4번. 프레임 B는 가장 빨라요.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빨라? C. 뭐 대충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그지? 그래서 B가 가장 빠르지 않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이런 거에서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건 자, 이거 진짜 문법적으로 아주 이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출제하시는데 지금 EST 같은 무슨 급? 그렇지. 우리가 비교급의 표현을 가져가면 비교 대상 앞에 than을 쓰는 건 너무 쉽게 판단이 돼요. 근데 지금처럼 최상급의 표현이 등장하면 그때는 비교 대상 앞에 보통 in 또는 of를 씁니다. 그럼 이거의 차이점. 둘 다 전치사니까 명사는 따라오겠지? 이때 구분하는 기준은 in은 단수 명사 앞에 쓰고요. of는 복수 명사 앞에 씁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최상급의 표현 역시 어디서 최고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해요. 최상급. 어디? 우리 반에서. 반은 몇 개야? 하나. 그럴 때는 in the class가 되겠지. 그지? 그럴 때는 in이 등장하는 거야. 단수니까. 하지만 학생들 중에서야 할 때는 of student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 앞에 최상급의 표현은 in이나 of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누구를 쓸지는 따라오는 비교 대상, 즉 명사의 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정리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 틀리면 계속 말하잖아. 이거 하나 틀린다고 1점, 2점 부분점수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냥 통으로 날린다고요. 알겠지?
그렇게 꼼꼼한 요소들까지 챙기셔야만 합니다. 혹시 얘들아 보기 5번에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혹시는 받지 않았나? C는 더 비싸 다른 애들보다. 지금 비교급으로 최상급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문장 구조 뭐 있었어?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에서는 떠오르는 거 없어? 비교급으로 최상급 표현하면 any other 플러스 단수 명사를 쓰게 돼 있죠. 여기는 any other이 아니기 때문에 복수가 오는 거 상관없어요. 오케이? 기억 못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암기. 자, 17번. 어법상 옳지 않은 거를 2개 고르라고 합니다. 정답은 몇 번? 정답은 일단 1번과 4번이 틀렸습니다. 1번은 왜 틀렸을까? no는 무슨 뜻이야? 잠깐만. 비록. 귀찮아도 우리 적자. TH OUGH 뜻은? 그렇지. 일단 품살 따지면 접속사예요. 비록까지만 적을게. 비록 뭐뭐이지만. 그럼 얘랑 비슷하게 생긴 거 뭐 있어? 그거 먼저 적을까? R 들어가고 OUGH 얘는 전치사. 그렇지. 뭐뭐를 통해. 뭐뭐를 통해서 통과해서. 그러면 THOUGH T가 붙는 것도 있죠. 얘는 뭐야? 그렇지. 얘는 그냥 think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겠죠. think의 과거 또는 과거분사 또는 명사 형태. 생각을 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이상한 게 있어요. TH R O U G H 미안해 얘들아 미안 TH O thorough 얘는 형용사 뜻은 철저한. 자, 비스무리하게 생겼지만 구분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냥 난이도만 따지고 봤을 때 크게 어렵지 않은 단어다 보니까 대충 보고 넘기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해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 아마 마지막에 설명한 요 놈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의 진행 등을 설명할 때 철저한 진행 상황들을 이제 부여낼 수 있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특히 아까도 정리했지만 위에 있는 2개는 접속사와 전치사의 구분이기 때문에 뒤에 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판단해야 돼. 접속사와 전치사의 차이는 그렇지 동사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그럼 다시 올라갈게요. 그럼 1번이 틀린 이유는 His shoulder problem. 어떤 문제? 어깨 문제겠죠. 어깨 문제가 있어. He pitched well. 야구 선수인가 봐. 그는 공 잘 집어 던졌대. 어깨에 문제가 있지만 공을 잘 집어 던졌대요. 그럼 왜 틀렸어? 무슨 격? 소유격.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 그래. 소유격과 전치사와 관사의 공통점. 뒤에는 무조건 명사. 어떤 문제? 어깨 문제에도 불구하고. 즉 동사가 들어가지 않은 문장이니까 여기 접속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지? 그럼 얘를 뭘로 고쳐야 돼? 뭘로 고쳐야 돼? 이것도 또 정리합시다.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걸 짜증나는 문법 용어로 설명하면 양보라고 부릅니다.
양보가 무슨 뜻이야? 방금 나왔던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양보에 해당하는 표현은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쪼개서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접속사, 또 한 가지는 전치사. 그럼 방금 나왔던 though는 접속사. 얘랑 비스무리한 거 누구 있어요?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또 비스무리한 거 누구 있어요? even though. 다 외워야 돼. 세트로 계속 출제됩니다. 얘네들은 뜻도 기억해야 되겠고 접속사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 정확히는 동사가 필요하다. 같은 의미이지만 전치사로 쓰이는 건 누구 있어? 들어봤을걸? despite 들어봤을 거야.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또 얘랑 똑같은 거 누구 있어? in 그렇지. in spite of도 있었지.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의미가 이렇다. 얘는 접속사다. 얘는 전치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요라고 물어보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겠죠. 싹 다 암기, 싹 다 암기. 기본적으로는 because에 of를 붙일래 말래 물어봤던 파트들인데 점점 단어 수준이 올라가는 거니까 많이 출제됩니다. 그럼 다시 여기 나왔던 요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너를 despite나 in spite of로 바꾸면 되겠고, 그럼 4번이 왜 틀렸을까? if절에 밀수가 맞네. 자, if절이 됐죠? if절은 두 가지로 쪼갤 수 있었어. 뭐와 뭘로? 뭐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과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했을 때는 부사절이 될 수 있겠지. 얘는 명사절이에요? 부사절이에요? 이거를 판단하려면 형식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앞문장 해석하면 이거 부사절이네. 그렇죠. I will take a picture.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완전하죠. 그럼 완전하다는 건 뒤에 명사가 필요 없어. 부사절이지. 부사절로 쓰이는 if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경우는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놈을 will을 지운 그냥 현재형으로 문장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will 뒤에 will은 안 돼요. 이건 접근은 안 됩니다. 지금은. 이게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판단해야 되겠고, 만약 명사절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타동사의 목적으로 나온 건 아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동사 뒤에 if가 나오면 그건 명사절일 테니까요. 오케이? 자, 요거 중요한 단어 있으니까 하나만 체크. 보기 5번에 보시면 still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자, 써주시고 외우셔야 돼요. 이게 문장에서 부사로 쓰이면 여전히 아직도라는 시간의 표현은 맞아요. 하지만 얘가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형용사로 still하면 얘는 조용한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역시 많이 나옵니다. 부사로 쓰이면 여전히, 형용사로는 조용한. 오케이. 그래서 보통 still water라는 표현이 많이 붙어. 잔잔한 물을 설명할 때. 그래서 뭐 파도 치지 않는 거 설명할 때. 이 정도 확인하면 되겠고. 요거 단어 하나만 더 물어볼까? 보기 3번에 있는 요 polite는 무슨 뜻이죠? 예의 바른 공손한. 그지? 왜 중요해? 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물어볼 때 of for 이거 구분하잖아. of는 언제 쓰는 거? 사람의 성격, 성품. 그럼 polite 나오면 of 써야 돼? for 써야 돼? 그렇지. of 써야 되겠지. 이런 연결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18번 가겠습니다. 역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네요. 두 개. 누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 일단 3번은 아주 쉽게 판단이 돼야죠. 조동사의 중복은 불가능해. 그럼 조동사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be going to, be able to 또는 have to 이런 거 있었지. 그럼 이때 can을 be able to로 바꾸면 되겠죠. 그지? 자, 3번 틀렸고 또 하나. 5번. 4번 4번. 4번이 왜 마음에 안 들어요?
before I leave 아니 자, 해석하면 I ought to check my car. 차를 점검한대. Before I leave for. 자, leave for 무슨 뜻이야? 그냥 leave가 나오면 어디를 떠나다고. leave for 하면 어디로 떠나다야. 라스베가스로 떠나기 전에 차를 점검해야 된다. 여행 전 차량 점검. 얘는 괜찮은 문장. 잘 쓴 문장. 얘는 수요 동사에 대한 전치사 확인 문제였어요. 뭔지 자, 새로운 책걸상은 제공되겠죠? employee는 누구야? employee는 고용자 쉽게 말하면 오케이, 직원이야. 그럼 주다라는 동사 있지. 간접 목적어 뒤에 있죠. 직접 목적어 앞으로 나왔지. 간목과 증목의 위치를 바꾸면 전치사 쓰는 거 맞지? 이런 문제야. 2번. 건강식은 만들어 주었어.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아이들 간접 목적어 뒤에 있지. 직접 목적어 앞에 있지. 근데 수요 동사가 누구야? make야. 전치사 누구 써야 돼? make, buy, cook, MBC. for 써야 되겠죠.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2번 to가 아닌 for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자. 여러분들 employee가 무슨 뜻이에요? employee? 고용하다. 그렇지. 자, 사전적 의미 뭐뭐를 누구를 고용하다라고 하는 거겠지만 이 뜻도 같이 외우세요. 사용하다. 그러니까 고용하다라고 암기를 해버리면 그냥 어떤 사람을 이제 쓰는지 안 쓰는지까지밖에 접근이 안 돼. 하지만 어떤 기술들을 우리가 갖다 쓸 때도 이 고용하다는 의미를 쓰거든요. 오케이? 그럼 이 단어 뒤에다가 어떤 경우는 ER을 붙이고 어떤 경우는 EE를 갖다 붙여. 우리 ER 하면 뭐뭐 하는 사람이지. 그렇지. 그럼 이 employee에다가 ER을 붙이면 고용하는 사람이고 사용하는 사람이야. 사장이야, 직원이야. 사장이 되겠지. 사전적 의미로는 고용주가 되겠지만 어렵잖아. 그래서 그냥 쉽게 사장 정도의 개념으로 암기해 주시고 어떤 단어 뒤에다가 이 일을 붙이면 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럼 얘는 사용되는 거, 고용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그렇지 직원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런 거 ER 붙일지 E 붙이는 거는 이 두 단어만 알면 돼요. 인터뷰가 무슨 뜻이야? 인터뷰. 인터뷰. 면접. 어떤 단어 앞에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어떤 단어 앞에 인터가 붙으면 함께 또는 뭉친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영어로 뭐야? 국가. 네이션이 국가야. 근데 여기다 A를 붙이면 국가적인. 그래서 뭐 국가대표팀을 내셔널 팀이라고 부르는 거. 근데 이 앞에다가 인터 붙이면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왜? 나라들이 뭉치니까요. 이런 개념이 되는 거. 자, 다음 문제 이어서 됐죠? 19번. 쓰임이 다른 것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ing가 5개 나왔다라는 건 분명히 동명사랑 현재 분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정답은 몇 번? 19번에 1번. 1번. mind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었죠? 생각하다. 꼬리다 꺼리다, 싫어하다라는 거였어. 자, mind가 동사로 나오면 쭉 연계되는 동사들 지나가는 거 있죠? 뭐야 이거? mind, enjoy, avoid, 뭐 keep 이딴 것들 있지? 그럼 얘는 뒤 따라온 게 뭘로 쓰인 거야? 그렇지. 동명사로 쓰였다는 걸 아주 쉽게 할 수 있지. 자, 그럼 보기 2번. 나는 봤죠. 제니가 뭐하고 있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나 봐. 여기 ing는 어떤 형태로 바꿀 수 있지? 뭐냐 그렇지. 얘는 그냥 wait로 바꿔도 가능하겠네?
이유는 그래 지각 동사가 있으니까 원형 부정사 또는 ing가 들어가죠. 그럼 결론 지각 동사 때문에 쓰이는 요 ing는 분사야 동명사야? 지각 동사 때문에 나오는 건 분사예요. 이건 기억을 해야 돼. 지각 동사 때문에 나오는 현재 분사 ing. 자, 그럼 3번만 판단하면 되겠네요. The kid, 그 아이는 앉아 있어. Waiting patiently,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죠. For the next bus, 다음 버스를 기다리고 있대. 그럼 기다리고 있는 미안. 기다리고 있는 아이겠죠. 그치?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의 쓰임임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중요한 건 4번과 5번이겠지. 자,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인터뷰이, 면접자. 왜 뒤에서 앞을 꾸며줘? 왜 뒤에서 앞을 꾸며줄까? 앞에는 명사가 있어요. 뭐 지금 정답까지 찾았으니까 이게 분사라는 건 다 알 수 있지. 분사 형태로서 뒤에서 앞을 꾸미면 중간에 누구 생략이라고 그랬어? 주격. 그렇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을 무조건 의심하고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분사가 뒤에서 앞을 꾸미면 항상 이 패턴인 겁니다.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꼼꼼히 복습을 할지 모르겠지만 3번 보기는 따로 이제 분석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sit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타. 앉다.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있어? 의자에 앉아요? 의자를 앉아요? 의자에 앉죠. 그지? 을들이 아니지. 자동사입니다. 그럼 목적 안 오겠지? 그럼 방금 말한 거 나는 의자에 앉았다. 영어로 하면 온 체어. 그렇지. I sat on a chair. 나는 의자에 앉았어요 라고 쓸 수 있겠지. 전명구니까 필요 없지. 몇 형식이야? 이병식. 그렇지. 1형식이겠죠. 그럼 뒤에 주격 보호 와요 안 와요? 안 오겠지. 근데 아까 3번 보면 웨이팅이 뒤에서 앞을 꾸미겠지. 보호처럼 쓰였죠. 자, 이거는 몰라도 좋습니다. 분명히 얘는 자 주어가 나왔고 sit 나왔어. 1형식 동사인 것도 방금 확인했지. 근데 뒤에 보어가 나오면서 꾸며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경우를 이런 용어를 써요. 실제 보어는 아닌데 보어랑 비슷합니다. 유사하다라는. 이런 것들이 종종 있어. 몰라도 돼. 안 써도 돼. 어차피 유사 관련된 건 시험지 안 나오니까. 오케이? 유사 보어가 있고 나중에는 as라던가 than 이런 게 관계대명사로 나와.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그럼 그때 가서 그때 잠깐 익히시고 시험만 대비하시면 돼요. 평소에 알아둘 것 뭐 가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 여기는 지금 문장이 완전한데 갑자기 명사를 꾸미는 게 나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 뿐이고 이런 것도 있구나 확인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유사란 말 들어가면 그냥 그러려니. 자, 20번 해석이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20번의 정답 몇 번? 부분 부정을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 그 약은 자, does not 부정어구 부정과 전체가 만나는 걸 부분 부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work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지. 효과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항상이란 말이 붙으면 정답이 되는 거. 오케이. 그리고 물론 이게 뭐 모든 과목에서 마찬가지겠지만 문제를 푸는데 정답이 안 보여. 근데 보기에 지금처럼 뭐 항상이란 용어가 들어가 또는 뭐뭐만이란 용어가 들어가. 그럼 얘네들은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니까. 전체를 모든 과정을 부정하거나 설명하는 건 맨날 이상해. 자, 21번. 진짜 많은 친구들이 틀리는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의도하는 건 그녀는 시작했죠?
운동을 시작했지. 언제? May 몇 월이야? 5월 달에. 자, she's still exercising. 얘는 뭘 줄인 겁니까? is를 줄였겠죠? 여전히 운동 중이겠지. 그럼 과거에 운동을 시작했고 현재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과거부터 현재가 이어짐을 설명할 때 우리는 뭘 써야 돼? 현재 완료겠죠. 이거 정답을 어떻게 썼을까? HG. 뭘 써야 돼? 자, 얘는 정답이 이거예요. 얘는 이게 정답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야. 왜? 시작했다라는 건 과거였죠. 현재도 한데 현재가 be 플러스 ing 진행이죠. 그리고 현재 완료에서 끝이 아니라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진짜로 시험 문제 내면 진짜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뭐야? 나는 계속 시작만 하고 있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주어진 단어를 갖고 정답을 완성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실제로 내면 위에 거 쓰는 친구보다 아래 거 쓰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읽고 해석해서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그 다음에 22번 봅시다. 영작하래요. 1920년에 주어진 문장 뭐냐? 인도인들이 소금을 얻는 것은 쉬웠다. 그럼 인도인들이 주어가 되는데 이시라는 대명사가 나왔지. 그죠? 그 말은 얘는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얘기지. 그러면 쉬웠다 시제가 뭐야? 과거니까 오케이. It was easy 쓰면 되겠지. 그럼 뒤에 소금을 얻어야 되겠어. 근데 동사를 그냥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미 동사가 나왔지. 동사의 중복을 막을 거니까 투부정사를 쓸 거야. 그럼 앞에 있는 it은 큰 의미가 없어. 가주어, 얘가 진주어가 되겠지. 그럼 소금을 얻는 거니까 뒤에는 salt만 갖다 붙이면 될 거야. 그럼 이 소금을 얻는 주체는 누구죠? 인도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인도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Indian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소금 얻는 행위, 사람의 성격인가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쓸 건 for 쓸 수 있겠지. 요 인디언의 유래에 대해서도 모의고사 풀다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인디언, 그 누구냐? 다 알죠? 미국의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하잖아. 그 잘못된 그 발견 알고 있지? 콜럼버스가 그 인도인 줄 알고 착각해서 그거 모의고사 지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잘못된 부름이었어. 그래서 실제로 미국 원주민들은 인디언이라고 부르기보다 그냥 네이티브라고 부르는 걸 훨씬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 잘못된 호칭이기 때문에. 자, 3번. 어법상 옳지 않은 거 2개를 고르래요. 여기 잘못된 거 하나 있고 또 어디 잘못된 거 있을까? 여기 잘못된 거 하나 있네. 첫 번째 줄 뭐가 잘못됐어? 인도에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겠지. 소금은 도와주었습니다. 간디가 뭐 하는 거? 그렇지. 뭐 인디펜던스니까 독립이겠죠? 독립을 영국으로부터 뭐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었어. 뭐가 잘못됐지? help 무슨 동사? 준 무슨 타동사를 물론 맞고요. 준 사역동사. 준 사역동사 help는 뒤에 뭐가 따라와야 돼? 원형 또는 to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winning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to win 또는 그냥 win을 써야 되겠죠. 사역동사의 접근, 원형 부정사 또는 to 부정사. 오케이? 마지막 줄은 솔직히 너무 쉽지. decide는 너무나 대표적인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였으니까 fighting이 아닌 to fight를 쓰는 게 맞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2가지 틀린 부분을 찾아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4번.
이거 잘 풀었을까? 우리 그 프린트 50문제짜리 핵심 문법 정리하면서 후반부에 나왔던 거. 이걸 다 해석하면 나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죠.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근데 부정어 hardly를 문장 앞으로 끄집어내래요. 주어 동사가 아닌 뭔가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어떤 문법적 변화가 필요해? 도치가 필요하겠지. 그때 끄집어내는 건 두 가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장소인지 아닌지. 얘는 장소가 아니니까 본 문장을 뭘로 바꾸면 돼? 의문문의 구조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실제 동사는 누구였어? 일반 동사 understood. 일반 동사를 변형할 거면 누가 필요해? do나, does나, did. 시제는 과거니까 did가 되겠지. 그러면 understand는 원형을 그대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주어가 누구였어? 주어는 I였으니까 갖다 붙이면 되겠지. Hardly did I understand the story. 스토리도 뒤에다 갖다 붙여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거. Ancient treasure. 고대 보물. 얘를 강조하랍니다. 자, 명사를 강조하는 표현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하나만 더 추가할까? 세 가지. 오케이. 이거는 적어놔야 돼. 명사를 강조할 수 있는 표현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뭐 알고 있을까? 명사 뒤에다 뭐 갖다 붙이면 돼? 플러스. 자, 이렇게 oneself라는 건 제귀대명사를 대신하는 표현인 겁니다. 명사 뒤에다가 무슨 self를 갖다 붙이면 돼. 예문. 지금 내가 수업을 하고 있죠? 근데 나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다 그냥 myself를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나를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아무 의미 없이 갖다 붙이는 거야. 두 번째. 명사 앞에다가 또 누구를 갖다 붙일까? 바로 그라는 표현이 있어. 바로 그. 아이. 그렇지. the very를 앞에다 갖다 붙이면 돼. 그럼 얘는 바로 그라고 해석이 되면서 뒤에 있는 명사를 강조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냐? it 비동사 쓰고 명사를 강조하는 걸 쓰고 뒤에서 that 이유로 문장을 완성하면 됩니다. 물론 뒤에서는 그건 동일한 표현이었던 명사는 사라지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갖다 붙이면 이게 명사 강조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24번 문제를 아주 쉽게 풀 거면 첫 번째, 제기대명사 쓸 거면 뒤에다가 3인칭 단수니까 itself를 쓰면 되겠죠. the very를 쓰고 싶으면 the very ancient treasure 쓰면 되겠지. 그지? 이런 것들로 완성할 수 있고 보통 지금처럼 명사 강조를 시험에 출제하는 건 itthat을 쓰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일단 it을 이용해 보겠고 시제가 뭡니까? 그래, found 과거니까 비동사 was를 쓸 수 있어. 그리고서 강조하고 싶은 ancient는 고대의, treasure는 보물 쓰면 되겠지. 앞에 it 나왔고요. 뒤에다가 that을 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문장 그대로 옮기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 강조로 등장했던 명사는 이렇게 강조가 됐던 명사는 뒷문장에서 빠져야 되겠죠. 뒷문장을 굳이 더 써본다라면 뭐라고 써야 돼? My grandfather구나.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found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끼는 명사는 생략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은 그대로 in his garden까지. 오케이. 그래서 강조문법을 써버리면 뒷문장이 불완전해질 수 있음을 확인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부사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뒷문장도 완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우리 관계대명사 파트 하면서 설명했던 영역이에요. 기억이 나야 돼.
강조 구문의 that은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도 바꿀 수 있었으니까. 기억나니? 나겠지? 응. 이거 다 마무리 짓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거 테스트 한번 하면 참 좋은데. 전체적으로. 딱 좋은데. 자, 25번. 어법상 바르게 고쳤으려. 이 말은 다 틀렸던 얘기겠죠? Interesting in fashion. 패션에 관심 있어.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지금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나요? 없지. 접속사가 없다라는 건 어떤 문법? 분사구문. 그리고 주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똑같은 주어 역시 생략됐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interest는 원래 무슨 뜻이야? 흥미죠. 흥미. 영어에서 흥미롭다는, 이거는 국어와의 차이점. 국어 시간에 흥미롭다는, 재밌다는 동사죠. 영어 시간에 재밌다는 형용사지. 국어 시간에 슬프다는 동사지. 국어 시간에 슬프다는 형용사겠죠. 이 차이 때문에 좀 짜증나요. 품사가. 영어는 슬프다라는 동사가 없잖아. 슬픈과 상태동사, 비동사가 만나야 슬프다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결국 상태를 설명하는 재밌다라는 건 일반 동사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겠지. 좀 어려워요. 국어의 품사를 잘 아는 친구들은 영어의 품사랑 많이 헷갈려 합니다. 국어 시간에 동사가 영어 시간에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 상태 성질은. 자, 결론. 원래 문장은 이거겠죠. As she. 시제가 뭡니까? 현재겠지. 그러면 원래 문장은 이걸 거 아니야. interested. 빵빵빵빵이겠지. 그럼 이걸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접속사 날리고 주어 일치하니까 날리고 비동사는 시제 같으면 being 되니까 날아갈 수 있겠지. 그럼 남는 건 interested. 쉽게는 사람의 상태니까 ed로 고쳐주세요 라는 거. 오케이?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 다음 건. 자, 여기 문장. 그녀는 구매했습니다. 뭐를요? 재밌는 잡지를 샀겠죠. 그럼 잡지는 재미를 주는 애야, 받는 애야? 잡지를 샀어. 잡지를 읽었어. 나는 재밌어. 기분 좋아지겠죠. 재미를 주는 건 잡지겠지. 그럼 능동이니까 ed가 아닌 ing를 골라라 라는 거. 또 다른 풀이법. 잡지는 사물입니다. 흥미를 준다는 건, 흥미롭다는 건 상태입니다. 사물의 상태는 ing가 되겠지. 사람의 상태는 ed가 되겠고요. 자, 다음 거. 이거 기억하려나? 잡지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명사가 중복되면 목적격 관계사 생략을 의심해야 돼. 무조건. 오케이? 근데 뒤를 보시면 have, pp에 ever, 경험이 나왔어. 현재 완료의 경험으로 선행사를 꾸며준다라는 건 무슨 급이란 얘기야? 우리 했던 거예요. 최상급이란 얘기겠지. 그지? 그래서 more이 아닌 여긴 most가 필요한 구문이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4회차는 마무리.